안녕하세요. 박마루의 뉴 공감 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오늘은요, 국내 최초 복지 차량을 만들어서 현재 25년째 우리 장애인들의 반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창립모아체 박성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창립모아체 어떤 회사입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립모아체는 25년 동안 네. 장애인들이 필요한 복지 차량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창립모아체는 네. 그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들을 네. 만들고 있고요. 네. 또 거동이 불편한 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이동 목욕차, 네. 세탁차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지 차량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이 장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장애인 콜택시. 네. 그다음에 이동 목욕 차량. 네.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동식 그 음식 차량. 네. 예. 푸드 서비스카. 푸드 서비스카. 네. 예, 다양하게 있네요. 복지 차량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그 박성권 대표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복지 차량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그 25년째 처음 국내 최초로 시작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는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은 이동 수단입니다. 그럼요. 네. 네. 이동 수단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고 이동 네. 수단이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사실은 자동차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자동차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였었는데 제가 35년 전에 네. 굉장히 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교통사고를 되게 크게 당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2년 5개월 동안 네. 2년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네. 재활 치료를 받고요. 네. 한 6개월 동안을 휠체어 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큰 경험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결국은 네. 우리 장애인들의 아픔, 장애인들의 어려움 네. 이걸 이해하시게 됐던 거네요. 네, 더더군다나 제가 또 네. 군대 생활을 할 때도 네. 군 병원에서 네.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네. 또 보직을 받고 일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2년 넘게 병원에 계시 보면 휠체어도 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반려카라는 이 차량에 대해서도 많은 엔지니어이셨으니까 예, 고민하셔서 결국은 복지 차량이 이게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복지 차량 만들 때 처음에 인식이라는 게 25년 전이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법이라든지 이런 제반이 많이 안 갖춰 있을 때잖아요. 네.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제가 그 휠체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장애인들의 그 어려운 이동, 그다음에 네. 그 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에 대한 이런 그 문제들이 상당히 네. 심각한 거를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차량을 개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는 이동 복지 차량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이걸 개발하게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제한적인 네. 그 시장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 얘기하셨지만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이게 수요가 많아야지 뭔가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복지 차량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복지 차량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가 늘었잖아요. 네. 예. 이 자부심도 대단할 것 같아요, 사장님. 맞습니다. 네. 저도 장애를 겪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네. 지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장애인들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네. 처해 있는 상황이죠. 네. 또 구매력에 대한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이라든가 네. 장애인 이동에 관한 법률들이 국가에서 제정이 되고 네. 또 최근에는 뭐 네.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네. 굉장히 활발하게 네. 이동이 이루어지고 편안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요. 네.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아마 우여와 곡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랬군요. 네. 지금은 우리 박성권 대표님이 웃고 계시지만 이거 내면적으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네. 예. 또 근데 이렇게 대표님이 고생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은 사회 참여에 행복하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그런 거 보람을 보실 때 느끼고 뿌듯하지 있습니다. 않으세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지 차량 쉽게 말하면 장애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뭐 직접 운전하는 분이라든지 특장차, 네. 예, 이런 걸 만들 때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이 서비스 참 맞춤형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하고 어떤 분은 팔이 불편하고 이랬을 때 이런 거 쉽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게 됐나요?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있는 차 중에서 네. 소형이라 그러면 레이라는 굉장히 소형차가 있습니다. 네네. 소형에서부터 소울, 네. 또 카니발, 네. 스타렉스, 네. 그다음에 버스, 네. 그다음 또 화물 트럭을 이용해서 만드는 뭐 목욕차, 세탁차, 네. 그다음에 뭐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동 판매 차량, 네네. 뭐 각종 등등 이런 차량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네. 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굉장히 다양한 네.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네. 그거를 우리 설계 반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맞춰서 연구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연구 노력도 특허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종류는 약 한 50여 가지 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최초라는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차량을 이렇게 구조 변경하는 것도 보면 다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네. 또 그걸 이제 공인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안전의 문제는 없나요? 안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입니다. 네네. 우리가 차량을 만들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안전이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편리성입니다. 네.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종합적으로 이게 네. 잘 만들어지고 잘 네. 융합이 돼야만이 네.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안전하고 가장 필요한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박성건 대표님은 이게 엔지니어 출신이고 장애 경험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이해하시니까 예, 그 장애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불편이 있는지 거기에 맞춤형의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이제 특장차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이 또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중증 장애인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네. 예, 이런 센터도 전국에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네. 몇 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전국에는 6개 정도의 네. 중증 장애인 운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이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나주, 네. 그다음에 구미, 네. 그다음 서울, 서울도 있죠. 네, 용인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6개의 그 중증장애인 운전센터가 운영하고 네. 있는데 네. 도로교통공단과 네. 경찰청, 네. 우리 창립모아체가 공동으로 그 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증 장애 이제 운전센터 같은 경우는 나도 운전하고 싶어. 네. 근데 내가 장애를 지금 중증이야. 네. 근데 어디 가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까? 이럴 때 그걸로 연락하면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운전면허 센터에 네. 가셔서 네.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네. 또 실질적으로 운전을 훈련할 수 있는 네. 그런 차량과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좀 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네. 두들리면 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 예로다가 제가 이렇게 우리 장애인분들이 와서 운전면허서 딸 때 그 과정 네.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로 네. 일단 일반인과 똑같이 네. 운전면허 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먼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네. 상태에 따라 유형에 따라서 네. 그걸 분류받을 수 있는 그 트레이너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트레이너한테 네. 그거를 갖다 이제 평가를 받고 네. 거기에 맞춰서 또 교육도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네. 그 교육을 마친 다음에 네.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 차량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안전요원과 네. 또 전문가가 같이 배석을 해서 네. 운전면허를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단계별로 정말 촘밀하게 이렇게 네. 맞춰져 있네요. 네, 굉장히 그 세밀한 단계까지도 네. 이렇게 그 검토를 하고 네. 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장비들이 다 그럼 이제 마지막 돼 있습니다. 단계에서는 우리 이제 장애인의 어떤 그 장애 유형에 맞게끔 네. 차량 구조가 딱 돼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운전면허 연습을 하고 네. 그거 가지고 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그럼 면허증을 따면 또 차량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 모양대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전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운전면허를 따신 분이 네. 저희 회사에 오셔서 네.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그 체형에 맞도록 네. 오더를 하시면 네.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솔루션대로 네. 그걸 차량을 제작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맞춤형의 우리 운전면허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서울시만 해도 이제 장애인 콜택시가 400대가 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특장차를 타가지고 우리 이제 친구분들이 어느 때는 이제 리프트가 내려오는 데도 있고, 네. 예. 어느 거는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특장차를 구분할 때 뭐 안전의 문제, 네. 예. 어떻게 타야 되는 요령, 네. 우리 이제 장애인분들이 알아야 될 요령들이 있을까요? 예? 매뉴얼.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각 그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돼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네.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먼저 첫 하고 번째는 있습니다. 운전 기사님다. 네. 왜 그러냐면 일일이 이 탑승자들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 교육한다는 프로그램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예, 그걸 운행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리고 있는 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교육, 그다음에 그 실행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네. 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기사분이 모든 것을 이제 서비스 교육을 받고 네. 이제 운전도 하시고 네. 또 케어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거네요. 네.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쪽에 사업하면 예, 뭐가 이렇게 되냐. 사업 아이템도 그렇고 수요가 너무 작아서 힘들다. 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이제 이겨내시고 지금은 당당히 대한민국의 1호 특장차를 이제 만들고 계시는데 네. 예,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한마디로 해서 네.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비록 우리가 매출은 그렇게 크질 않지만 네네. 이동이 제한적인 이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 차를 만드는 것은 거의 사회공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네. 또 안전에 대한 이런 의식이 굉장히 투철하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이제 발생률이 좀 많이 높아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또 이게 장애인에 대한 또 교통에 대한 안전 네. 많이 관심 가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교통 안전, 네.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3천만 대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많은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고 생활의 네. 일부분이 돼 있죠. 네네. 근데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네.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든가 또 네. 자동차로 인해서 뭔가 이동을 할 때는 네. 상대편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는 네. 이런 운전 습관 또 내지는 그런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네. 서로 좀 양보하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실제적으로 회사 직원분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 네. 안전에 대한 교육, 네. 특장차를 만들 때, 특수 차량 만들 때 네. 어떤 걸 세심하게 하는지 네. 우리 사장님이 직접 이게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저희들이 차량 만드는 거는 아주 굉장히 그 고급 양복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하고 똑같으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네. 되고요. 차를 저희들이 갖다가 하나하나를 다 이제 그 유형에 맞도록 네. 차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사실 우리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네. 또 열정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차 한 대 한 대를 만드는 데에 따르는 네. 여러 가지 안전과 테스트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네.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네. 또 편의성을 높여서 네. 만드는 것이 우리 그 회사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 회사 직원들의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자부심이 네.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장님 마인드하고 우리 직원들 마인드가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우리 직원분들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반응이 좀 어때요? 네. 굉장히 진솔하고 네. 가감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요? 네. 아이고, 장애 유형 얘기하고 교육 받을 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우리가 굳이 뭐 그거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을까? 네. 차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저희들이
네. 그 이런 어떤 직원들의 어떤 사고와 생각을 네.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네.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네. 그걸 다시 바꿔보기도 하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기관을 방문을 해서 네. 과연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전 직원이 네. 저희 회사 전체 직원이 네. 제주도를 가서 네. 제주도에 있는 모든 업체를 다 하나하나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한 그런 경험도 있고요. 네. 또 심지어는 백령도에까지 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아주 프로 정신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 25년째 우리 창립 모아치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 차량, 이 복지 차량, 네. 그다음 외국의 복지 차량, 네. 이 비교할 수 있다면 뭐 독일에는 보니까 뭐 파라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브라운 이렇게 특수 차량이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비교했을 때 우리가 뒤지나요? 아니면 앞서고 있나요? 아니면 비슷하나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랬나요? 네. 저희들이 브라운과는 벌써 25년 동안 이미 벌써 파트너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독일 파라반도 네. 그 대표이사와 기술진들은 저희 회사하고 계속 교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나든지 이런 뭐 유럽은 네. 장애인의 특수 차량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예를 한번 제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각 지역 카운티별로 네네. 이런 장애인들을 특별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가 발생돼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오게 되면 네. 그거를 그 진단을 하고 네. 그 대상자에 맞는 솔루션을 거기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서 네. 업체와 협업을 해서 네. 가장 적절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차량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공된 기술과 비용을 네. 각 지방 정부나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체계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 어떤 체계부터 재정적인 지원까지 다 잘 돼 있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지금 꼭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 그 굉장히 많은 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런 상태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네. 어떤 우리나라의 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전국 곳곳에 네네. 이런 서비스 센터가 아마 개설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뭐 장애를 갖고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우리 직장인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특수 차량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차량 지원에 있어서 이거는 뭐 정부가 예산을 다 지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이럴 때 그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직장에 다닐 때 정말 이게 큰 효과가 있나요? 엄청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공단과 같이 협업을 해서 네. 장애인 특수 차량 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에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네. 몇 년 전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네. 매년 조금씩 예산을 지금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네. 장애인 한 사람당 네. 1,500만 원까지 네. 특수 차량 개조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자기가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이렇게 시설 뭐 개조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해 주는 거죠. 고용공단에서 이제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이 네.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고요. 네.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참여율이 굉장히 네.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례로 네. 어느 회사의 간부인데 네. 굉장히 그 움직이는 이동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자기 업무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네네. 이 이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네. 굉장히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결국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 회사도 좋고 네. 나라도 좋고 맞습니다. 개인도 좋고 네. 이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특수 차량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 특수 차량 운전하다가 네.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네 카센터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네. 전국에 31개 네.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24시간 상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네. 우리 서울이든 뭐 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런 이동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들, 네, 또 그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중간중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창림에서 만든 특수 차량이다 그러면 창림으로 전화하면 네. 이제 서비스가 AS가 네. 가능한 거죠? 네, 24시간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사실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네. 일반 카센터에서는 이게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고객들 만족도 네.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시죠. AS 전화했는데 창립 무합지의 고객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물론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AS를 하다 보니까 네. 뭐 다소 네. 뭐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네. 서울에서는 지금 24시간 저희들이 센터를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31개 지정점에서 네. 철저하게 그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의 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네.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네. CIS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이렇게 리서치하다 보니까 네. 교양이 오셨을 때 그 교양님이 타셨던 특수 차량도 네, 창립 모차가 만들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되게 안전하게 타고 다니셨거든요. 네. 예. 이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회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차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진짜 우리 회사가 100년이 돼도 네. 만들까 말까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자동차가 되는데요. 네. 교황님이 오셨을 때 네. 굉장히 서민적이시고 네. 또 우리 한국차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이라서 아. 한국차로 만드는 퍼프모빌, 그러니까 네. 교황님 전용차를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만드는 거를 영광스럽게도 저희 회사가 네.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때 차도 그렇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특수 이렇게 차량이 딱 돼 있는데 네. 아, 저걸 어디서 만들었을까? 네. 우리나라 메이커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었을까? 네. 아, 근데 거기에 숨은 네. 예, 기술과 또 이렇게 열정이 있는 우리 창립 모아처가 만들었다는 걸 보고 네. 아, 정말 기뻤습니다. 네. 예. 지금은 그 교황님 타시는 차가 네. 지금 노마 교황청 바티칸에서 네. 일주일에 몇 번씩 교황님 행사 때 그걸 이용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타고 아, 계십니다. 그 한국에서만 쓴 게 아니고 네. 로마 교황청까지 그게 갔네요, 그 차가. 그렇습니다. 이야, 이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창립 모아처 우리 박성권 대표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요즘 최근에는 그 전기 자동차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화석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를 지금 주종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로도 네. 쉽게 이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다든가. 그럼 전기 자동차 네. 개발하는 게 결국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기 자동차.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아닌 네. 그 우리 이동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이런 네. 전기 자동차를 그 자동차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네. 앞으로 저렴한 값으로 네. 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들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 우리 이제 장애인 분들이 특수 차량을 이용할 때 뭐 이렇게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차량 관리라든지 뭐 주의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동에 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인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본인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네. 케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인데 일단 자동차를 이용을 하실 때 네. 그 휠체어를 고정시키는 네. 고정 장치를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주셔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치되어 있는 기구와 기구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히려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와 부착물들을 네.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네.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반인은 운동신경이 그나마 좀 나서 네. 쉽게 그런 어떤 부착물이나 이런 거를 잡거나 네.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장애인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방발의 뉴 공감 세상은 우리 국내 특수 차량 1호, 복지 차량 1호, 우리 창립 모아츠 박성건 대표님 모시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감 세상엔 창립 모아츠 박성건 대표님하고 함께했습니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요, 이 복지 차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복지 차량이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도 멋진 소식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